여러분, 정부가 2025년부터 시니어 세대를 위해 준비한 지원 정책이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혜택이 눈앞에 있는데 모르면 한 푼도 못 받고 사라집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보통 얼마쯤 하실까요? 120만 원 정도 들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돈 3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바뀐 시니어 건강보험 정책 덕분입니다. 저는 57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수년째 시니어 정책을 강연해 온 공익천 교수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정책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아끼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지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비 절감에서부터 연금 전액 수령, 간병비 절약,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딱 2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임플란트도 사치다 하시며 그냥 틀니로 버티셨습니다. 틀니는 불편하고 음식 맛도 떨어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수도 2개에서 무려 4개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치료비입니다. 임플란트 하나당 평균 비용이 120만 원 정도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무려 90만 원 이상 절약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치과에 방문해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으시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치아 상태가 치료가 불가한 경우라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치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험 적용 연령이 65세에서 50세로 낮아진다. 둘째, 지원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셋째, 치료비는 개당 1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넷째, 신청은 따로 필요 없고 치과에서 자동 적용된다. 여러분, 이 정책 하나만 잘 활용해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올해부터는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제도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감액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30만 원, 아내도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만 원씩만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깎이는 거냐 하고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 2025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도 38만 원, 아내도 38만 원, 두 분이 합치면 매월 최대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기존에는 부부 합산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76만 원, 매달 26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약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약 34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 둘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매월 최대 76만 원, 연간 약 9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넷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이제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손해보셨던 분들, 올해부터는 당당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폐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을 다시 시작했더니 연금이 줄어든 경우 말입니다. 그동안 제도가 그랬습니다. 만약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이분은 소득이 있으니 조금 덜 줘야겠다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재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70만 원, 60만 원으로 줄어들었던 겁니다.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니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재취업을 해도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매달 30만 원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360만 원 손해였습니다. 10년이면 무려 3,600만 원입니다. 이제는 이 손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즉,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재취업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둘째, 근로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셋째, 신청은 필요 없고 자동으로 반영된다. 여러분, 앞으로는 일을 하셔도 손해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금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간병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많게는 150만 원까지 나갑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정말 큰 부담이죠. 그동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 치료비는 보험으로 줄일 수 있어도 간병비만큼은 온전히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한 달 평균 100만 원이던 비용이 60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최소 4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장기 입원 환자에게 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나 중풍 환자처럼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는 분들, 1년에 5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2천만 원 절약 효과가 생깁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서류를 준비하거나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입원이나 단기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간병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간병비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둘째,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셋째, 월 100만 원이던 비용이 6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넷째, 신청은 필요 없고 요양병원에서 자동 적용된다. 여러분, 이번 제도 변화는 가족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장기 환자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혼자 다니기 힘들 때,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상황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동안은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가 따로따로였습니다. 진료는 병원에서, 돌봄은 복지관에서, 간호는 또 다른 기관에서 연결이 안 되니 어르신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2025년부터는 지역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을 한 번에 받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첫째, 주치의 제도. 집 근처 지정된 의사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합니다. 둘째,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혈압, 혈당, 복약 상태를 살펴줍니다. 셋째, 생활 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께 식사 지원, 청소, 안전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연결되니 병원 갈 힘이 없는 분들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입니다. 아프면 병원, 생활이 불편하면 복지관, 응급 상황엔 간호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한다. 둘째, 주치의, 방문 간호, 생활 돌봄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셋째, 신청은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에서 가능하다. 넷째,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꼭 필요한 제도다.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 기관을 오가던 불편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 그 중에서도 꼭 챙기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치과 치료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연금은 전액받으며 간병비 부담은 크게 줄이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은 알고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이제 없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비와 통신비 절약, 정서 지원까지 포함된 또 다른 5가지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